지금 이 순간 한국 투자 시장에서 누가 진짜 승자가 되고 있는 줄 아시나요? 바로 ETF 투자자입니다. ETF 시장 규모가 3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100조 원이 증가한 어마어마한 속도죠. 개별 주식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보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주식 투자가 구시대 유물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숫자의 이면에는 더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ETF가 개별 주식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각자만의 영역이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ETF 300조 시대의 진짜 승자와 패자를 가려내고 여러분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명확한 해답을 드릴게요. 먼저 이 충격적인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한국 ETF 시장이 300조 원을 돌파한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2024년 상반기 6개월 동안만 100조 원이 증가했어요.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속도입니다. 미국이 20년 걸려 이룬 성장을 우리는 2년 만에 달성했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이 ETF로 몰리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자금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개별 주식과 펀드에서 빠져나온 돈입니다. 자산 재배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액티브 펀드에서 ETF로 갈아타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펀드 순자산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ETF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거든요. 펀드 관리 보수가 연 1에서 2%인 반면 ETF는 0.1에서 0.5% 수준입니다. 10년 투자했을 때 이 차이는 어마어마해집니다. 1억 원을 투자한다면 펀드는 1천에서 2천만 원의 수수료를, ETF는 100에서 500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무려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성과입니다. 수수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수익률까지 좋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어떨까요? 최근 3년간 국내 대표 ETF들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7에서 12% 수준입니다. 코덱스 200이 8.5%, 타이거 코스닥 150이 11.2%를 기록했죠. 반면 액티브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5에서 9% 정도입니다. 수수료까지 고려하면 실질 수익률은 더 낮아지죠. 숫자로만 보면 ETF가 압승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투자자에게 ETF가 정답일까요? 개별 주식 투자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자, 먼저 ETF의 진짜 정체를 알아봅시다. ETF는 결국 남이 골라준 바구니입니다. 코스피 200 ETF를 사면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200개 기업을 일괄 구매하는 거죠. 이 바구니의 가장 큰 장점은 간편함입니다. 200개 기업을 일일이 분석할 필요 없이 한 번의 클릭으로 분산 투자가 완성되거든요.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이죠.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나타납니다. ETF는 평균 수익률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시장 평균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실제로 코스피 200 ETF에 투자하면 삼성전자가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결국 삼성전자 주가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개별 주식 투자는 어떨까요? 여기엔 ETF에는 없는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바로 대박의 가능성이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엔비디아는 약 2000% 넘게 솟구쳤고 에코프로는 무려 5000%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ETF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경이로운 수익률이죠. 하지만 개별 주식의 반대편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같은 기간 70% 하락했고 카카오는 60% 폭락했거든요. 이것이 개별 주식 투자의 본질입니다. 큰 수익의 기회와 큰 손실의 위험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어요. 선택의 기술이 전부를 결정하죠. 그럼 펀드는 어떨까요? 펀드는 전문가가 대신 골라주는 시스템입니다. 펀드 매니저가 시장을 분석해서 좋은 종목을 선별해준다고 광고하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한국 액티브 펀드의 80% 이상이 시장 평균 수익률을 밑돌고 있어요. 전문가라고 해서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뜻이죠. 더 큰 문제는 수수료입니다. 연 1.5에서 2%의 관리 보수를 내면서도 시장 평균보다 못한 수익을 얻는다면 이건 정말 비효율적이죠.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모든 펀드가 나쁜 건 아니에요. 특정 섹터나 테마에 집중하는 펀드들은 ETF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바이오 전문 펀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8%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바이오 ETF는 12%에 그쳤죠. 전문성이 빛을 발한 경우입니다.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투자자 성향별로 어떤 선택이 최선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ETF가 정답은 아닐 거예요. 첫 번째, 투자 초보이거나 시간이 부족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ETF가 최선의 선택이에요. 복잡한 분석 없이도 안정적인 분산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두 번째는 적극적인 투자자들입니다. 기업 분석을 즐기고 높은 수익률을 노리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에게는 개별 주식이 더 매력적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전문 지식은 부족하지만 특정 테마에 관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엔 해당 분야 전문 펀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실제 성공한 투자자들을 보면 한 가지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ETF로 기본기를 잡고 개별 주식으로 수익률을 높이고 전문 펀드로 틈새를 노리는 조합을 사용해요. 예를 들어 ETF 60%, 개별 주식 30%, 전문 펀드 10% 같은 황금 비율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수료 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수수료가 과도하면 장기적으로는 독이 되거든요. 연 1%와 0.3%의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30년 투자하면 최종 수익에서 20% 이상 차이가 납니다. 복리의 마법이 역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각 상품의 적정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ETF는 0.5% 이하, 펀드는 1.5% 이하가 합리적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피하는 게 좋아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투자 기간입니다.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에서 최적 상품이 다르거든요. 1에서 2년 단기 투자라면 개별 주식이나 테마 펀드가 유리할 수 있어요. 빠른 수익 실현이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위험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반면 10년 이상 장기 투자라면 ETF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시간이 변동성을 상쇄해주고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1년 투자 성과는 ETF, 펀드, 개별 주식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10년으로 늘리면 ETF가 안정적으로 앞서 나가죠.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하면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ETF 대 개별 주식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성공한 투자자들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합합니다. 시장 상황, 개인 여건, 투자 목표에 맞춰 비중을 조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장이 불안할 때는 ETF 비중을 높이고 기회가 보이면 개별 주식을 늘리는 식으로 말이죠. 또 중요한 건 글로벌 분산 투자입니다. 한국 ETF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미국, 유럽, 신흥국 ETF로 지역을 분산하는 것도 필요하죠. 실제로 한국 주식시장만 보면 연평균 수익률이 5에서 8% 수준이지만 글로벌 포트폴리오로 확장하면 7에서 12%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럼 펀드는 정말 필요 없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전문성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여전히 의미가 있어요. 특히 AI, 바이오, 우주항공 같은 미래 기술 분야는 일반 투자자가 판단하기 어려워요. 이런 영역에서는 전문 펀드의 도움을 받는 게 합리적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수수료가 합리적이고 과거 성과가 검증된 펀드만 선택해야 해요. 자, 이제 구체적인 투자 비중을 정해볼 시간입니다. 연령대별로 최적 포트폴리오가 다르거든요. 20에서 30대는 시간 여유가 많으니까 공격적으로 갈 수 있어요. ETF 50%, 개별 주식 40%, 전문 펀드 10% 정도가 적당하죠. 40에서 50대는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ETF 70%, 개별 주식 20%, 전문 펀드 10%로 보수적으로 가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개인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은 이 변화의 물결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300조 원이라는 숫자 뒤에 숨은 진실을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ETF의 성장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말이죠. 이제 여러분만의 전략을 수립할 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품만 고르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첫 번째 변화, 투자자에서 자본가로 사고를 전환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 자본을 운용하는 주체가 되어야 해요. 역사를 보면 진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남이 만든 도구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록펠러는 석유를, 카네기는 철강을, 베조스는 전자상 거래를 직접 장악했죠. 지금 시대의 도구는 바로 정보와 기술입니다. AI를 활용한 투자 분석,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자동화된 포트폴리오 관리가 그 핵심이에요. 두 번째 변화, 노동의 성격을 바꿔야 합니다. 내 몸뚱이로 하는 노동은 자본을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도구를 장악하는 순간 나의 노동은 기계적 자본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세 번째 변화, 지식의 감가상각을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20년간 유효했던 투자 지식이 이제는 2년이면 만료되어 계속 학습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순히 ETF나 개별 주식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해법은 투자 방식의 성격을 바꾸는 것입니다. 남에게 의존하는 수동적 투자자에서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능동적 자본가로 거듭나야 해요. 역사적으로 부를 독점한 1%는 항상 당대 최고의 도구를 장악했습니다. 산업혁명 때는 증기기관의 레베버를, 정보화 시대에는 컴퓨터 키보드를 먼저 잡았죠. 지금 우리에게 그 도구는 바로 AI와 데이터 분석입니다. 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당신의 뇌를 100배로 확장해주는 지적 자본 그 자체예요. 내가 1시간 걸려 분석하던 기업 정보를 AI로 1분 만에 끝낸다면 당신은 남은 59분을 다른 기업 분석이나 전략 수립에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1%의 시간 사용법이에요. 첫 번째 실전 전략, AI 투자 분석 도구를 마스터하세요. 챗GPT, 클로드 같은 AI로 기업 분석을 자동화하고 파이썬 같은 간단한 코딩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 포트폴리오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엑셀이나 구글 시트에 API를 연결해서 실시간 수익률을 추적하고 리밸런싱 알림을 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같은 목표를 가진 투자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만약 이런 능동적 접근이 어렵다면 그때 ETF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가세요. 하지만 최소한 글로벌 분산은 필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S&P 500 ETF 30%, 한국 코스피 ETF 20%, 유럽 ETF 20%, 신흥국 ETF 15%, 채권 ETF 15% 정도가 적당합니다. 개별 주식을 하고 싶다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30% 이하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AI 도구를 활용해서 기업을 분석하고 감정적 판단은 배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한 학습입니다. 매일 30분씩이라도 AI 활용법을 익히고 새로운 투자 도구를 연구하세요. 지식이 감가상각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절대 한 번의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경험을 쌓고 점진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ETF 300조 시대는 투자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만든 도구에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만의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에요. 투자는 결국 선택의 연속입니다. ETF든 개별 주식이든 펀드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만의 기준과 철학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안전한 ETF 중심의 포트폴리오인가요? 아니면 AI를 활용한 능동적 투자 시스템인가요? 여러분만의 투자 철학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나는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 전략으로 성공했다. 같은 실제 사례들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ETF 중심 때 개별 주식 중심. 여러분의 선택과 그 이유를 들려주세요. 실패 경험도 환영입니다. 실패에서 배우는 게 더 많으니까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함께 성장하는 투자 커뮤니티, 바로 그것이 제가 꿈꾸는 머니튜터의 모습이에요. ETF 300조 시대. 여러분의 선택이 10년 후에 여러분을 결정할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인 AI 투자 도구 활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